그날 프레젠테이션 룸에서 저는 제 PPT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준비했던 제 이름이 적힌 그 파일을 말이에요. 근데 발표자는 제 상사였죠. 김 과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당당하게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제가 만든 자료인데, 제가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현재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대리급 직원이에요. 입사 후 줄곧 성실하게 일해왔고,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기획 업무에 있어서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아이디어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의 신제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업무였어요. 성공하면 승진에도 큰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저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3개월 전 김 과장님이 저를 불러서 그러셨어요. 박 대리, 이번 신제품 마케팅 기획안 내가 맡아서 해봐.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신경 써서 해. 네,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진행 상황 보고하고. 혹시 막히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와서 상의해. 처음에는 김 과장님이 참 좋은 상사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직원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주시고 도움도 주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경쟁사 분석, 타겟 고객 분석, 마케팅 채널 전략까지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했거든요. 밤 12시까지 회사에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PPT를 만들었어요. 집에 가서도 관련 서적을 읽고 인터넷으로 해외 마케팅 사례들을 찾아봤죠. 특히 이번 기획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감정 마케팅이었어요. 단순히 제품의 기능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감정에 호소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자는 거였죠. 이 아이디어는 제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던 경험과 최근 해외 마케팅 트렌드를 결합해서 나온 거예요. 정말 자신 있는 아이디어였어요. 중간 보고를 위해 김 과장님을 찾아갔을 때 일이에요. 과장님, 중간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저는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렸어요. 시장 현황, 경쟁사 분석,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인 감정 마케팅 전략까지요. 김 과장님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네. 감정 마케팅이라. 참신한 아이디어야. 감사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아이디어 어디서 착안한 거야? 제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배운 내용과 최근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생각해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좋은 아이디어네. 계속 발전시켜봐. 그때는 김 과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감정 마케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예상 효과, 예산 계획까지 모든 걸 세밀하게 준비했어요. 2주에 한 번씩 김 과장님께 진행 상황을 보고 드렸는데 매번 좋다, 좋아라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심지어 박 대리 정말 잘하고 있어.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좋은 일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김 과장님의 질문들이 좀 이상했어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이 전략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해? 혹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단순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상사니까 부하 직원의 업무에 관심을 갖는 거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김 과장님은 제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디테일을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2주 전 김 과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박 대리 수고했어. 정말 잘 준비했더라. 감사합니다. 아직 마무리 작업이 좀 남았는데요. 그런데 말이야. 이번 프레젠테이션 내가 할 것 같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네? 과장님이 하신다고요? 임원진들 앞에서 하는 중요한 발표니까.
경험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준비한 프로젝트인데요. 아, 물론 내가 한 게 맞지. 근데 발표는 내가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좋을 거야. 너도 이해하지? 그때는 단순히 발표만 김 과장님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만든 자료로 발표하시고 당연히 기획자는 저라고 소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최종 PPT 파일 나한테 전달해줘. 내가 검토해보고 발표 준비할게. 저는 그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PPT 파일을 김 과장님께 전달드렸어요. 총 68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죠. 프레젠테이션 당일까지 저는 김 과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훌륭한 기획안은 우리 팀의 박 대리가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룸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 과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색하면서도 회피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 김 과장입니다. 오늘 신제품 마케팅 전략안을 발표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어요. 제가 만든 자료, 제가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김 과장님이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신제품 마케팅의 핵심을 감정 마케팅으로 설정했습니다. 제가 밤새워 고민해서 만든 개념이었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최근 해외 마케팅 트렌드와 심리학적 접근을 결합한 것입니다. 제 전공과 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였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차별화 전략이었죠.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임원진들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임원진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김 과장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역시 경험이 다르구나. 이런 참신한 접근을 생각해내다니. 감정 마케팅이라. 요즘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네요. 제가 받아야 할 칭찬들을 김 과장님이 모두 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김 과장님은 마치 정말 자기가 만든 것처럼 당당하게 대답하고 계셨죠. 감사합니다. 요즘 마케팅 트렌드를 공부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실행 계획도 구체적이고 좋네요. 예산 계획도 현실적이고. 네, 실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계획했습니다. 모든 게 제가 한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임원진들이 나간 후 저는 김 과장님께 다가갔어요.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응, 뭔데? 방금 발표에서 제가 기획한 내용이라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 과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물론 내가 도움을 줬지. 하지만 전체적인 컨셉과 방향은 내가 설정한 거잖아. 네. 하지만 감정 마케팅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을 제가. 야, 박 대리. 내가 자료 정리는 했지만 아이디어의 핵심은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서 나온 거잖아. 그리고 발표도 내가 한 거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개월 동안 제가 혼자서 고민하고 만든 걸 같이 논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야, 좀 그만해. 회사에서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팀으로 하는 거지 개인 작품 만드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기획자로 제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 대리,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상사한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김 과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요. 인정? 너 이번에 충분히 경험 쌓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팀 전체가 좋은 평가 받는 거잖아. 하지만 야, 박 대리. 사회생활이 뭔지 좀 배워. 신입도 아니고 벌써 3년 차인데 이런 것도 모르냐? 그렇게 말하시고는 김 과장님은 그냥 가버리셨어요.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제 아이디어가 순식간에 다른 사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제 직속 상사에 의해서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정말 팀 작업이니까 상관없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기획하고 만든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것처럼 발표할 수 있는 거죠? 다음날 출근해서 동료들 반응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야, 김 과장님 대박이다. 어제 발표 완전 성공했다면서? 맞아, 임원진들이 엄청 좋아했대. 특히 감정 마케팅 아이디어 정말 참신하다고. 역시 경력이 다르긴 다르네. 우리 같은 애들은 저런 아이디어 못 내지. 동료들이 김 과장님을 칭찬하는 걸 들으니까 속이 뒤틀렸어요. 그게 제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회사 전체 이메일로 공지가 왔어요. 마케팅팀 김 과장의 우수한 기획안으로 인해 신제품 마케팅 전략이 확정되었습니다. 김 과장의 혁신적인 감정 마케팅 컨셉은 앞으로 우리 회사의 마케팅 철학이 될 것입니다. 제 아이디어가 김 과장님의 혁신적인 컨셉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죠. 김 과장은 이번 우수 기획안으로 인해 차장으로 승진 발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로 김 과장님이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밤새워 만든 기획안으로 다른 사람이 승진을 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동료 2명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 박 대리가 그 프로젝트 담당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김 과장님한테 계속 보고하러 다니는 거 봤어. 그럼 박 대리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발표는 김 과장님이 했잖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상사가 부하 직원 아이디어 가로채는 거 같은데. 쉿.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들리면 어떡해. 동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히 목소리 내서 말하지는 못하는 거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먼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작성한 기획서 초안, 중간 보고서들, 그리고 김 과장님과 나눈 이메일들까지 모든 걸 정리했어요. 특히 제가 처음으로 감정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문서의 날짜도 확인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컴퓨터에 저장된 PPT 파일의 작성 이력이었어요.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수정됐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증거를 모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건 명백히 제 아이디어를 도용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였어요. 직속 상사인 김 과장님을 고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인사팀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팀 정대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박대리입니다. 좀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네, 어떤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상사가 자기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승진까지 하게 됐다는 것으로. 인사팀 정대리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꽤 복잡한 문제네요. 혹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처음 기획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진행 과정을 정리한 문서들이었죠. 와,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그럼 조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팀에 신고를 한 후 2주 정도 기다렸어요. 그 사이 김 과장님은 저를 예전보다 더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박 대리, 요즘 일 처리가 좀 느린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응, 좀 더 신경 써서 해. 실수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은 제게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업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크게 지적하셨죠. 아, 이거 보복이구나.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주 후 드디어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대리님, 인사팀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시겠어요? 네,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인사팀에 가보니 정대리뿐만 아니라 인사팀장님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박 대리님.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박 대리님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 대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정말 잘못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가 제출해주신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해당 기획안은 명백히 박 대리님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초기 기획서와 PPT 파일 작성 이력을 보면 김 과장이 개입하기 전부터 이미 핵심 아이디어가 완성되어 있었더군요. 인사팀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김 과장과도 면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팀 작업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기여도를 묻자 답변을 제대로 못하더군요. 그렇군요. 특히 감정 마케팅 컨셉의 출처를 물었을 때도 명확한 답변을 못했어요. 박 대리님은 심리학 전공 배경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말이죠.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일단 김 과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획안의 실제 기획자가 박 대리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예정이고요. 승진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공표된 사안이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박 대리님께는 이번 일로 인한 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추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인사팀을 나오면서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3개월 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 다음 주 회사 전체에 공지가 또 났어요. 지난번 공지된 신제품 마케팅 전략 기획안의 실제 기획자는 마케팅팀 박 대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기획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박 대리에게 특별 포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 과장님의 승진은 보류되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야, 박 대리. 진짜 내가 만든 거였구나? 응.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혼자 한 거야. 와, 대박. 그럼 김 과장이 완전히 가로챈 거네? 그런 셈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진짜 용기 있다. 나였으면 그냥 참았을 텐데. 처음에는 나도 그냥 넘어갈까 했어. 근데 너무 억울하더라고. 동료들은 저를 다시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김 과장님을 보는 시선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며칠 후 김 과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박 대리, 잠깐 와봐. 네. 김 과장님의 표정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당연히 화가 나셨겠죠. 야, 너 진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야, 팀 내에서 상사를 그런 식으로 고발하는 게 말이 돼?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사실? 그래, 내가 자료 정리한 게 사실이지. 근데 그게 다 내 혼자 한 거라고 생각해? 네, 맞습니다. 김 과장님은 한동안 저를 째려봤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각오하고 하지. 앞으로 여기서 일하기 힘들 거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아니야.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야. 상사를 배신한 부하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김 과장님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과장님, 저는 배신한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배신을 한 건 과장님이시죠.
뭐라고? 3개월 동안 제가 믿고 열심히 했는데 그걸 가로채신 게 배신 아닌가요? 김 과장님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나가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김 과장님은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업무 지시만 딱딱하게 하시고 그 외에는 말도 안 걸으셨죠. 하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더 편했어요.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과 억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저에게 팀 이동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박 대리님, 신설되는 브랜드 전략팀으로 이동하실 의향 있으세요? 브랜드 전략팀이요? 네, 이번에 박 대리님의 감정 마케팅 기획안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를 전사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게 됐어요. 그럼 제가 그 팀에서 일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승진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제 아이디어가 단순히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팀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업무 인수인계 시작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팀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새 팀에서의 첫 회의에서 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박 대리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그냥 묻혔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상사와 갈등을 겪는다는 것, 그리고 그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3개월 동안 밤새워 만든 아이디어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제 노력과 열정에 대한 모독이었으니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실 거예요. 자신의 아이디어나 성과를 상사가 가로채는 일 말이에요. 그럴 때 대부분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인정은 반드시 받아야 해요. 물론 증거를 확실히 준비해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새로운 팀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제 아이디어를 인정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제 권리를 찾아낸 거죠. 김 과장님은 결국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어요. 승진도 당분간 보류됐고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가 있는데 김 과장님은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으세요. 아마 부끄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김 과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까지 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사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1등 등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첫째, 평소에 자신의 업무를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모든 걸 문서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사팀이나 노조 혹은 신뢰할 만한 동료들과 상의해보세요. 객관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해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만 제시하는 거죠. 넷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걸 누구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좀 소극적이고 수능적인 편이었어요. 문제가 있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싸움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자신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새로운 팀에서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감정 마케팅이 실제로 여러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고 좋은 성과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하고 제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간혹 예전 팀 동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박 대리 정말 용감했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그때 내가 문제 제기 안 했으면 김 과장이 계속 그런 짓 했을 거야. 덕분에 우리도 좀 더 조심하게 됐어. 자료 정리도 더 꼼꼼히 하고 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사실 처음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그때 제가 한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아이디어는 충분히 소중한 것이라는 걸요. 그걸 누구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고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 길을 걸어갈 거예요. 정직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